안녕하세요. 컬처 트위스트의 하이윤입니다. 저번 주에 오디세이 영화 보고 왔어요. 제가 본 오디세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영화는 한편의 철학 영화이자 굉장히 치밀한 심리 영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원래부터 그렇게 치밀한 심리 서사이거나 하나의 깊은 철학 체계를 가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리스 신화를 일종의 우화에 가깝게 읽었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풍자나 해악, 보편적 진리 같은 걸 발견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깊은 사유나 철학적 메시지 같은 걸 이끌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인간과 힘이 좀 센 신들이 막 뒤엉켜서 버리는 거대한 요지경 세상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그리스 신화의 일부인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로 바꿔놓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오디세우스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닙니다. 분명 압도적인 자연과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장관 자체를 감상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의 모험을 따라가면서 관객으로서 막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스펙터클한 서사에 압도되는 종류의 영웅담을 기대한다면 조금 다른 영화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게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쾌감. 압도적인 영웅담을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이 영화가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연출이거든요. 그런데 놀란 감독은 그 영웅적 쾌감을 덜어낸 자리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채워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지점에서 이 영화에 완전 빠져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놀란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그 모든 모험과 전쟁을 겪고 난 뒤 한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얘기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가장 강하게 압축된 장면이 두 군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귀향하고 난 뒤에 아내 페넬로페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그 씬과 또 하나는 세이렌의 영역을 지나가는 그 장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양하게 꼽고 있지만 저는 이 세이렌의 장면을 단연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영화의 세이렌 장면과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에 엄청난 반전을 알려드리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큰 줄거리 자체를 완전히 뒤집었다기보다는 놀란 감독이 그 사건들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도 이 해석을 영화관에서 처음 직접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세이렌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치 인생을 아주 오래 살아본 사람이 어떤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대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각색인지 알려면 일단은 원작의 세이렌이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은 세이렌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스타벅스의 그 심볼?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 왜냐하면 배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위험한 존재,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날에는 상당히 관능적이고 성적인 이미지까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원작에서도 세이렌의 핵심적인 유혹은 성적 유혹이 아닙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판의 돌을 아십니까? 이쪽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이렌은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트로이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전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 얼굴을 보니까 너도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런 식으로 오디세우스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이렌이 오디세우스의 그 지적 욕망과 자의식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디세우스에게 이보다 위험한 유혹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트로이를 무너뜨린 목마를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로 전쟁의 승패를 뒤집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이렌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느냐.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얘기해주겠다. 여기에 자의식 강한 오디세우스가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원작에서는 그 위험한 유혹을 어떻게 견디고 빠져나오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놀란 감독은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로 가져가요. 영화 속 세이렌은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디세우스 자신조차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존재가 됩니다. 근원적인 욕망, 트라우마, 죄책감, 이런 걸 건드려요.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일종의 가려움이라고 영화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긁으면 해소될 것 같은데 그 가려움이라는 게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리 긁어도 닿을 수가 없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사랑, 성공, 인정을 원해요. 그걸 가지면 마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긁어요. 그런데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의 근원에는 결코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한때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는 되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오디세우스에게 그건 전쟁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코 앞으로 전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세이렌이 아주 잔인하게 확인사살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잔인하면서 또 소름 끼치면서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트로이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범죄들, 자신 때문에 희생된 부하들, 지키지 못했던 그 숱한 약속들,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아내와 아들 앞에 서야 한다는 거. 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은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질문은 정말 잔인합니다. 너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맞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이렌의 그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시각에 정말 놀라면서 봤던 영화였고, 저는 사실 이 다음부터 영화가 어떻게 되든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이 영화에 너무 빠져든 상태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굉장히 현대적인 심리와 철학, 윤리의 문제로 다시 재조명을 한 거죠. 물론 원작의 오디세우스에게도 전쟁과 방랑은 고통스럽게 일부 그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의 결과가 사실상 더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워낙 자신의 어떤 지략과 명성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고, 그 신화의 이야기도 수많은 모험을 통과해서 끝내 귀향하는 영웅적인 여정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란 감독의 영화는 그 영웅 서사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정말 승리한 것일까? 트로이에 맞섰던 그리스 연합군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살아서 귀향하고도 자기 집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았고 그와 함께 출발했던 부하들은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분명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상하게 행복해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 전쟁은 더 이상 승리한 전쟁이 아니고 나만 살아남아버린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나조차도 전쟁 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망가져버린 자아가 되어 있는 거죠. 영화의 어떤 재미를 떠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좀 숙연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던지는 메시지가 가볍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영화 후반에는 어느 정도 승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자들을 물리치는 장면과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씬에서 어느 정도의 해소는 되지만 이 결말도 전형적인 영웅의 귀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속죄의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을 나오고 며칠이 지나서도 잔상과 여운이 계속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쩌면 영화가 말하는 진짜 귀향은 이타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진짜 음악과 사운드가 정말 강렬합니다. 특히 활시위를 튕기는 그 순간의 소리와 리라라는 현악기의 소리를 정확히 연결시키는 그 연출이 정말 좋았어요. 고대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케스트라를 쓰지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거의 타악기 위주의 연주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웬만한 오케스트라 연주 못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결국 제가 오디세이에서 가장 놀랐던 건 거대한 대자연도, 전쟁도, 괴물도, 영웅담도 아니었습니다. 3000년 가까이 반복해서 이야기되어 온 영웅의 모험담을 이렇게 한 인간의 죄책감과 욕망,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영화에서의 가장 거대한 스펙터클로 다가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내면은 얼마나 깊길래 이 오래된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는 이번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단연 최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극장 가서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